귀여워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36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예요. 뭔가 맛깔나게 입맛이 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또 감칠맛 나는 단 음식보다는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게 좋죠. 또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이 아니고 좀 다양한 음식, 또 반찬의 색깔이 보기 좋아서 식욕을 돋우면 좋겠죠? 또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서 먹기 좋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뭐 씹는 능력이 안 된다 하면은 썰어서, 삼키는 게 안 된다 그러면 갈아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치매 대상자예요. 정답은요?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의치가 틀리죠? 이게 느슨하다가 이 목구멍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빼고 식사하게 한다는 거고요.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르지 않고 항상 음식은 다 세팅해놓고 먹이는 거예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생선 가시, 뼈는 미리 제거해둔다. 또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밥 먹을 때는요. TV는 끈다고 있어요. 또 식탁 위에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을 두면 안 돼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그릇을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또 사발을 이용한다.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졸려하거나 초조해 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나중에 준다. 또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미리 가시를 제거한다. 앞치마를 입힌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줘가지고 밥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 한다는 거, 요 정도 알고 갈게요. 밥 먹을 때는요, TV를 끕니다.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정답은요?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서 물로 녹여서 먹여줍니다. 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해가지고 조금씩 주입을 하기도 하죠. 39번.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은요?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이 위를 향하도록 하늘 쪽을 보도록 바닥에 놓습니다. 뚜껑의 겉면이 바닥에 놓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요. 색이 변한 물약 먹이지 않습니다. 물약 자체는 흔들어서 먹이지만 색이 변했다, 변색됐다 이런 것은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계량컵은요. 눈높이로 들고 처방객 양만큼 따르고요. 대상자에게 투여해야겠어요. 4번.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물약을 따른 후 그 뚜껑 닫기 전에 입구를 멸균 거즈나 알코올솜으로 한번 닦고 뚜껑을 닫습니다. 라벨이 붙은 쪽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라요. 왜냐면 그 라벨에 어떤 약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약이 묻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면은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젖지 않도록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그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40번.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2.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 귓구멍을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정답은요?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점적한다. 1번은요, 귀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은 이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실온이 좋아요. 또 약을 넣은 쪽 귀는요, 위쪽으로 합니다. 이 아픈 쪽은 위로 가야 이게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하고요. 혹시나 고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래로 놓는 거예요. 항상 수위, 수술한 쪽은 위로 놓는다, 아픈 쪽은 위쪽으로 가게 한다 이거예요. 또 귓바퀴는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약을 넣어야죠. 귀 속을 닦는다 하면 틀려요. 귀 안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귀의 겉, 귓바퀴, 외이도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41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이 편마비예요. 1. 화장실 밖에서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정답은요?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뭐 틀린 거 없죠. 1번은요. 화장실 밖에 응급벨 설치하면 어떻게 눌러요? 그쵸? 화장실 안에 또는 대상자에게 호출기를 주고 누르라고 해야겠죠? 또 휠체어에 걸터 앉으면 넘어져요. 휠체어에 깊숙이 앉힌다. 또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화분 같은 거 놓지 않아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건강한 쪽에다 휠체어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왼쪽이 편마비니까요. 42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 배변 후 모류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3.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5.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정답은요?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요거는 맞죠? 또 배변 후 물유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히지 않아요. 물티슈로 닦아준 후 물기가 남아있으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건조시킨다. 또 침상 발치를 올리는 게 아니죠. 상체를 올려야 돼요.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4번 찬 수건으로 닦으면 안 되죠. 차가운 것이 피부에 닿으면요. 대상자가 놀랄 수 있죠. 또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죠. 이게 변이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면은 변이를 느낄 수 있다. 또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 양쪽 발에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누가? 요양보호사가요.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좋죠.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죠. 또 양쪽 다리를 내려가지고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또는 뭐 TV를 틀어주거나 그래야 이게 본인이 배설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편하게 배설할 수가 있다는 거.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요?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기저귀를 갈 때요. 상처가 있는지 살이 빨갛게 욕창에 전조가 올라온 건 아닌지 항상 살펴줘야 돼요.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고요. 배변 시간, 배뇨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은 신속하게 갈아줘야겠죠. 그래야 욕창이 안 생기니까요. 또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체위 변경을 더 자주 해주고요. 또는 보고를 할 수도 있겠어요. 또 냄새가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기저귀를 교환한 다음에 또 간접 환기를 해줘야겠죠.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는 게 아니라 항상 덮어주고 벗깁니다.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2.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1번. 소변이 새면은요, 즉시 보고해야 돼요. 우리가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것 자체는 의료행위라서 하지 않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연결관을 잠가두지 않아요. 연결관은 눌리면 안 되고 꺾이면 안 되고 잠가놓지 않아야지 소변이 빠지겠죠. 그쵸? 또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금기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은 수분을 제한하지 않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방광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또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침상에 누워만 있어요? 안 되죠. 유치도뇨관이 있어도 걷는 건 괜찮아요. 요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46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5.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은요?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괜찮죠? 사실 그 두피 이렇게 거품내는 빗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해도 괜찮죠.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겼다가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복이나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도 피하죠.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머리를 감기는 게 좋다. 또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거꾸로 어떻게 빗질을 해요? 두피 쪽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한다. 10도씨는 너무 낮아요. 조금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긴다. 두피 염증이 있으면요, 보고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47번.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세정제를 발라준다. 5.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요? 5번이죠? 이 두발 세정제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줍니다. 마른 걸로 해야 돼요. 젖은 수건으로 또는 물을 이렇게 하면 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두발 세정제는요, 머리는 사실 물로 샴푸로 감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쓰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48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 무종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5.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요?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1번. 따뜻한 물을 대야에 넣고 한 10분에서 15분 담가주는 건 좋은데요. 식초물은 아니에요. 또 무좀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면양말이 좋죠.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한다. 이렇게 가세요.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건조하면 각질이 더 잘 생기죠. 보습을 해줘야겠어요. 49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4.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유지로 닦아준다. 5.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정답은요?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1번은요,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우는 자세입니다. 간호조무사에서는 배횡하이라고 하고요. 요양보호사에서는 무릎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주나요?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치고 깔고요. 변기를 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또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요. 물로 닦거나 물수건을 이용해서 닦은 게 좋죠. 그리고 나서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거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은요. 보고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보고해야 된다는 거. 대상자가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면은요,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 게 이 회음부 청결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게끔 하고, 안 되는 부분만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회음부에서 여성 회음부는요, 항문이 맨 마지막이죠?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고요. 항문이 맨 마지막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벗기는 순서는요? 벗건마 기억하시죠? 벗기는 순서는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을 벗기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가,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하고 건강한 쪽을 벗기고 불편한 쪽 벗기겠죠?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이고 오른쪽이 불편한 쪽이니까 왼쪽 다음에 오른쪽 가야 되니까 나 다음에 라예요. 그쵸? 그래서 가다 나라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왼쪽 건강한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오른쪽 불편한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히는 순서면은요. 입마건,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가셔야 돼요. 51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죠? 1번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가 아니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해줘야 되고요. 2번 두 발을 모으는 게 아니라 넓히고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또 3번 방향 전환 시 다리를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가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죠. 또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은 힘들어요. 대상자를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지 힘도 덜 들고 다치지 않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춘다.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지지면 넓히죠? 무게 중심 낮추죠? 중요한 거예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규호보입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려야 힘이 덜 들고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52번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1번입니다. 엎드린 자세는 복이죠.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이런 자세를 취하고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서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파른 내리막길 또 휠체어를 타고 있대요.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맞춰야 되죠? 정답은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1번인데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로 가야죠. 일자로 가면 속력이 너무 빨라서 이 대상자가 앞으로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내리막길은 이렇게 요양보호사가요. 대상자를 뒤로 돌려가지고 지그재그로 가야지 됩니다.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경우는요.
문턱, 방지턱 요런 턱이 있을 때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그때는 앞바퀴를 들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파른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래서 경비 가 지그재그가 들어오고요. 내리막길은 내 뒤로 돌려서 간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이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일단 오른쪽 발목을 겹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요양보사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될까요? 정답 2번이에요. 이 불편한 쪽, 손상된 쪽의 반대쪽, 건강한 쪽을 부축해 줘야 되고요. 이 2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상자가 오른쪽이 아프죠? 왼쪽을 지지하고요. 이 팔은 멀쩡하기 때문에 어깨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팔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편마비인 경우는 편마비 쪽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상된 쪽은요. 손상된 쪽의 반대쪽, 건강한 쪽을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2.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오른쪽 편마비잖아요.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편마비 쪽에서 지지한다고 했죠. 오른쪽에서 지지해야 되고요. 보행벨트는요. 허리에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의자나 손잡이 등은요,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돼요. 오른손이 불편하죠? 왼손으로 잡아야겠죠?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보다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복주운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 철제로 만들어진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요?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목욕 리프트는요. 충전용 배터리가 있어야 이게 선이 없이 목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2.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요?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 따로 세탁해야겠어요. 1번 흡인병은요. 분비물 벌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고요. 가래가 묻은 시트는요.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서 개별 세탁해야겠습니다. 또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요. 보통 일회용이 많은데 재활용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요. 15분 이상 끓이고요. 이거는 쟁반에 넣어서 그늘에 말려야 돼요. 햇볕에 말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삶을 수는 있는데 햇볕에는 말리면 안 된다는 거. 또 혈액이 묻은 옷은 혈액이나 체액은요. 단백질 성분이라서 이 더운 물에 응고합니다. 그럼 얼룩지겠죠? 찬물로 빨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헹구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4.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양쪽 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아간다. 정답은요? 4번.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요.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나가는 것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 되죠? 계단을 이용해서 나가야 되고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서 뜨거운 공기를 막아서 그 뜨거운 공기가 코나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가야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닫아야 불길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죠?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요. 한쪽 손으로만 짚고 나가야 이게 길을 잃지가 않아요. 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소화기는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됩니다.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정답은요? 5번.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빼야겠죠? 그래야 감전이 되지 않을 거예요. 플러그를 뺄 때는요, 전선을 잡는 게 아니고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화장실 콘센트 보호용 커버 항상 닫아놔야죠. 물기가 있으면 안 되죠. 또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꽂지 않고 한 개씩 꽂는 게 좋아요. 겉면이 벗겨졌다고 청테이프로 감지 않죠?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뜨거운 유리 그릇은 찬물에 담가식힌다. 3. 씻은 식기는 젖은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4.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5.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 넣죠. 녹차 티백 한 두세 개 정도 넣고요. 물 부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아내면 냄새가 어느 정도 빠진다고 하죠. 기름기가 많은 것은 맨 마지막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순서는요. 컵수저, 요리컵, 그 다음에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기름기가 제일 많은 후라이팬이 맨 마지막이에요. 뜨거운 유리그릇은요, 찬물에 담가식힌다? 찬물에 담그면 깨져요. 또 씻은 식기는 젖은행주로 물기를 닦지 않습니다. 물기가 건조되도록 이렇게 어긋나게 그릇을 엎어놓습니다. 또 수세미는요, 그물형이 위생적이에요. 물이 더 잘 빠지잖아요. 그쵸?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짜고 있죠? 약하게라고 써 있어요. 그럼 약하게 짜라 이런 말 아닌가요? 1. 손으로 약하게 짬. 2. 약한 햇볕에 말림. 3.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 드라이클리닝을 약하게 함. 5.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그림 문제는요. 그림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정답 손으로 약하게 짬 요것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2.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3.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한다. 5. 함께 외출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정답은요? 1번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혈당이 떨어지면은 바로 당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렌지 주스가 당을 빨리 올리는 데는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사탕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약도 항상 챙겨가야겠어요.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릴 필요는 없죠. 대상자의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이제 도와주는 게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병원을 간다고 한다면은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또는 먹고 있는 약 등을 요양보호사가 알면 좋아요. 또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고 쉬면서 걸어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은요, 처리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가 퇴근하고 해야죠. 63번 시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해야지만 그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던 것은 계속 할 수 있는데 하던 거 안 하면 못하게 되거든요.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요양보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는 것 치매 대상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익숙한 환경이 좋다고 했죠?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또 치매 증상이 호전됐다고 약물의 용량을 줄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아요. 또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돕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요양보호예요. 치매가 있다고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침해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2.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이 신발이 제일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좋아요.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반복 행동에는요.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침해 반복 행동 시에는요. 주의를 환기한다 또는 현실을 인지시킨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4번. 식사 준비를 위해서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래도 되고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드셨는데요. 이래도 되고요. 달력에 표시 아까 하셨는데요. 이래도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거를 고르시면 돼요.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침해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5.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정답은요?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답에 근접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죠? 텔레비전을 보게 하면은요, 이 자기 전에 뭔가 집중하는 일을 하면은 더 잠이 안 오거든요. 콩 고르기는요, 자기 직전에는 하지 않죠? 잠이 잘 안 올 때는요, 오후 이후부터는 카페인을 주지 않아요. 또, 낮에 근력 운동하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활동도 좋죠. 좀 숙면하기 좋도록 실내 온도를 잘 체크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2.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3.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4.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요? 5번.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요것입니다. 배회하는 원인은요, 기억력 상실 또는 시간과 방향의 감각 저하, 그러니까 혼란이 오겠죠.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정을 주고요. 대상자가 좀 익숙한 환경 좋고요. 또 대상자의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집안을 조금 환하게 해주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함께 있어주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고 또는 함께 산책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침해 대상자가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줘 이랬어요.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돼요? 1.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2. 조금 전에 돼지고기를 함께 먹었잖아요. 3.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정답은요? 3번. 소고기 드시고 싶구나. 같이 사러 가요. 이것입니다. 왜 소고기를 구워 먹었지? 왜 이래요? 치매, 의심, 망상, 환각입니다. 망상은요,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 같은 것이죠. 치매 대상자가 이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항상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돼요. 엄마가 치매인 경우 많죠? 싸우지 마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우쭈쭈 하면서 항상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상태가 더 나빠지지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또 입을 손으로 막지 않죠. 불필요한 신체 구속 피하죠. 행동이 멈출 때까지 피하면 안 되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인다.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이 큰 소리 이런 것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치매 대상자의 그런 파괴적인 행동일 때는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거나 온화하게 이야기하는 거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표현 좋아요. 또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70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녘이니까요. 석양 증후군입니다. 1.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3.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4.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정답은요?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 마시러 갈까요? 결국은 또 주의 환기 아니겠어요? 그쵸? 1번 들고 있는 손가락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치매 대상자가 이 애착이 있어야 하는 것들은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냅둡니다. 해질녘에 이상행동을 보였을 때는요. 화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밤이 아니다 이렇게 연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낮 시간에 많이 활동하게 하면은 저녁에 졸리죠. 텔레비전을 켜주거나 조명을 밝게 하거나 등 마사지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1.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에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정답은요?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할 거예요. 경고한다. 또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때는요. 단호하게 가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보살펴 줬었는데 요양보호사, 그러셨구나. 잠자리 보살펴 주셨구나. 이게 공감 아니겠어요?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 하셔야 좋아하세요. 정답은요? 4번. 할아버지가 자생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현실에서는 아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더 식사 잘하셔야 좋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뭐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국가고시 용어로 가장 정답에 가까운 보기를 고르는 것뿐이에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정답은요?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로 눈맞춤을 해야겠죠? 팔짱 끼지 않아요. 지나치게 머리 끄덕이지도 않죠?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고요. 대상자 중심으로 좌우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귀가 안 들리나? 유추할 수 있죠.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진압력 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언어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어깨를 두드린다는 것은요, 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눈이 안 보이면은 말을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신체 접촉 전에, 그쵸?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잘 안 들리니까 입모양을 정확하게 합니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난청 대상자가 되겠네요. 75번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 화제를 자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3.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어려운 말 하지 않죠? 뭐 그림판, 문자판 이렇게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요?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요.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반주, 그거는요, 치매 반복 행동일 때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고요.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주의력 결핍 장애일 때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77번.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준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경련 시 중요한 거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공간을 확보한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옷이 너무 깎인다면은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이 정도예요.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요, 제일 먼저 즉시 찬물에 15분 이상 물을 담근다. 그게 가장 좋고요.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야 돼요. 붓고 나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뭐 양말을 벗기던지 장신구를 빼던지 하고 찬물에 15분 담근다. 이런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화상 환자라면은요, 호흡기가 다쳤다고 하면은요, 빨리 기도를 확보한다. 또 환부에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에요. 일단 찬물에 15분 담근다. 이게 좋고요. 여기서는 얼음 조각을 대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직이 또 손상될 수가 있어요. 또는 흐르는 수돗물에 대준다. 수돗물이 또 이게 세니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찬물에 담근다. 또는 물에 담근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답이고요.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은요? 4번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고정시켜야 돼요. 손가락 아니죠? 손꿈치로 누른 상태에서 몇 cm 눌려요? 5cm잖아요. 3cm 아니죠? 분당, 1분당 속도는요 100에서 120회입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30대 2가요. 1분에 한 3번은 돌아가야 됩니다. 100에서 120회예요. 또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요 30대 2죠. 15대 1이 아니에요. 80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인공호흡을 한 후 2.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 전원을 켜자마자 4. 패드를 부착한 직후 5.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에너지 충전이 완료되는 게 뭐야?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패드를 부착하죠. 심장 리듬을 분석할게요 할 때는요, 모두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다음에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쇼크 버튼을 눌러야 되는 시점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다. 이렇게 가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